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은요. 맞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새로운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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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은영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 방송 해야 돼서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급하게 네. 보셨군요. 급하게. 근데 확실히 네. 자세가 편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바닥에 앉다가 오늘부터는 네. 좀 강의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봤어요. 네. 좋네요. 오늘 저희 둘을 위해서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좀 거시적인 주제예요. 거시적인 사실 근데 주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게 주제 자체가 경험 산업의 시대가 온다 이거든요. 경험. 네, 아마 이 경험 산업이라는 게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작을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혹시 요즘 경기가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아요? 경기가 요즘 어떻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네. 한참 안 좋았다가 네. 좀 풀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뉴스에서 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주말에 어디 가려고 하면 차 엄청 차 많이 막히잖아요. 막히죠.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경기가 안 좋은데 사람들이 계속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공항 혹시 가보셨어요? 네네네. 평일에 가도 이게 주말인지 평일인지 이 음. 터미널이 나와도 굉장히 여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는데 다 어디로 놀러 가는 걸까? 그러니까 정말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이동하는 요즘 세대를 이동의 시대라고 여행의 이동. 시대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14억 명이 이동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액티비티 시장이 140조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액티비티.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긴 한국조차 52시간 근무제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가용 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기가 어려워도 거기에 쓰는 돈의 액수 또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긴 진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뭐 세상 어렵다고 동네방네 다 들려오는데 어디들 저렇게 놀러 가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해봤어요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액티비티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여기 어때나 야놀자 같은 회사들이 숙박 앱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 광고 트렌드 보면 다 액티비티 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숙박 앱이죠. 숙박 앱조차 요즘에는 자사의 모델을 그 숙박이 아니라 트립이라는 액티비티 모델로 완전히 변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 그 액티비티에서 넘버 원, 투를 차지하는 Get Your Guide나 아니면 클럽 같은 클럽. 그런 네,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아마 해외 가실 때 사용하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소프트뱅크로부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펀딩을 받으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게 도래한 이 경험 산업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의 밀레니어들 혹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경험의 시대와 나의 일을 연결시킬 건지 네,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바뀐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상 연결 구조를 좀 보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때는 뭐 주변에 사실 정보가 중요했어.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 그 시대 이후에 그 서비스 경제 사회가 온 거예요. 사실 그때 사회에서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죠. 뭐가 있지? 뭘 먹지? 항상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래서 개인의 인터레스트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관심 연결 경제 사회로 들어오면서 정말 개인의 이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묻는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아마 아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랑 뭐 하지? 나 이번에 휴는데 뭐 하지? 그러니까 다 뭐 하지를 묻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숙박 앱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뭐 먹지? 나 어디에서 자지? 이런 질문들은 해결이 됐죠. 네.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이제 우리가 마주한 넥스트 빅 퀘스천이 있죠. 바로 뭐 할까? 뭐 할까? 뭐 하지? 어. 그런 질문들이 마주하면서 이제 확실한 경험 산업이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할 것들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너무 많고 또 정보를 더 빨리 접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재밌대. 그런 얘기들 때문에라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식당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목요일 밤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은 네. 토요일 맞아. 그걸 보고 토요일 아침에 가면은 이미 줄이 엄청 서 맞아, 있고 맞아. 액티비티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이게 사실 그 세대의 변화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에서도 푸셨지만 이제 실감 세대라고 우리가 실감 부르는 세대, 지금의 네. 밀레니어들. 과연 밀레니어는 뭐가 다른 거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실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우리 세대는요 살다가 인터넷을 만난 세대거든요. 저 아닌가요? 밀레니얼 밀레니어인가요? 저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나눠서 좋겠다. 우리 둘은 살다가 인터넷을 만났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신세상이었죠.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밀레니어는 원래 디지털의 공기 속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가 디지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현실 공간이 우리가 인터넷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엄청난 익사이팅과 호기심이 드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아. 원래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의 가속화는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 우리가 커피숍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커피숍 이렇게 많기 전에 어디 가셨었어요, 혹시? 빵집 빵집? 너무 밀레니어 대답이 아닌데요. 우리 이분은 아버지인데? 네,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블레바간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속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속에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지만 커피숍은 엄청 많고 그 속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감 세대는 현실 공간에 열광하고 아까 사회자 분께서 방탈출 카페 왜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그들에게는 이 현실 공간에서 이렇게 좀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왜 돈을 몇만 원씩 주고 방에 갇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그 오프라인에서의 실감나는 경험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리가 인터넷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몰입 경험을 섬사하는 겁니다. 애초에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네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네.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나이가 든 세대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네요. 하지만 굉장히 믹싱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실감 세대를 이해해야지만 우리 지금의 우리 제너레이션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사실 이들이 앞으로 경제의 주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방탈출은 굉장히 이 실감 콘텐츠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든 거고. 네. 사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 실감 세대들을 위한 정말 현실 공간에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그 대체 현실 게임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크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인사이드 오페라라는 그 공연은요. 이 말에 느껴지듯이 오페라 하우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당연히 어떤 오페라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 컨셉의 구조 자체가 이 관람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페라를 연주해야 되는데 악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이 악보를 찾아주세요. 와. 그래서 그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 내에서 악보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에 그 여정을 완성을 하면 이제 오페라를 연주해 준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이 프랑스랑 유럽을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머시브 시어터, 이머시브 극이라는 이 몰입극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요. 예. 이제 런던의 혹시 시크릿 시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시크릿 시네마 뭔가 유명한 용어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 가보신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런던에 있는 시크릿 시네마를 그 직접 경험하러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카지노 로얄이었어요. 007 아시죠? 네. 그러면 이 런던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다가 거대한 물류 창고 같은 걸 지어 놓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카지노 로얄의 영화 한 편의 그 세트장처럼 되어 있어요. 오, 재밌겠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곳에 정말 내가 수트를 입고 가고 여자분들은 오. 사실 드레스를 입고 남자분들은 턱시도를 입고 지하철을 타세요. 어. 그래서 저는 영국 사람들은 저런 드레스나 턱시도가 다 집에 하나쯤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곳에서 정말 포커를 치시는 분도 있고요. 배우와 완벽하게 섞여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하이라이트 씬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총격전이 일어나고요. 돈가방을 든 사람이 도망을 가고요. 그래서 파이널 장면이 끝나면 거대한 그 커튼 막이 열리면서 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연 좌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다 같이 앉아서 카지노 로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볼 때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 거기에 나왔던 자동차나 소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실감나게 내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컨텐츠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죠. 대표님 여쭤볼 게 네. 있는데 우리나라 민속촌에서도 네네. 그런 컨셉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네네. 그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알바생인데 네네. 그런 역할을 캐릭터를 부여를 네. 하고 거지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네. 디즈니랜드에서도 또 들은 얘기인데 네. 거기서 그냥 공주복을 입은 드레스를 입은 직원분한테 애기들이 물어보면 네. 아 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네. 그 몰입을 해서 이 어. 동심을 안 깨주기 맞아, 위해 맞아. 신데렐라인데 유리구두 어딨어 이러면은 그리고 같이 좀 찾아줄래 그런 것도 약간 이런 요소를 반영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초기 버전에 아주 초기 이렇게 버전인 레벨로 거죠. 나누면 낮은 수준의 아주 RPG 저렙이죠. 캐릭터와 같은 거고요. 음. 사실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이 캐릭터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랙션 하는 정도는 사실 몰입의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같이 떨어지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머시브 극인 몽타주 세퀀스라는 연극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극을 내가 보러 관객으로 갔는데 어떤 바로 공연을 5분 앞두고 여배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연극을 보러 갔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아, 당신은 이 환경의 목격자이다. 그래서 함께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펼쳐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의 죽음과 관련된 것을 내가 ICT 기기인 앱과 어떤 기술, AR 등을 활용해서 그걸 풀어야지만 이 극의 파이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돼야 극도의 몰입이 일어나면서 몰입 경험을 하면서 이 경험 산업의 대표 주자인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연도 이렇게 새롭게 진화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아 여기서는 경험이 불가능해, 인터랙션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정말 최전선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도 사실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시청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잖아요. 미디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음. 생각하지만 넷플릭스에 밴더스네치라는 컨텐츠가 저 있습니다. 한 7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7번 다른 엔딩 보고 하셨군요. 싶어갖고. 맞습니다. 나는 네. 한 2번? 네. 아 그래도 여기는 실감 세대세요. 밴더스네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사실 네. 처음 들었어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대표님 혹시 비컴 휴먼이라고 게임 아십니까? 아, 네 알아요. 그것도 형님 게임인데요. 어. 어디로 간다. 알아, 네. 알아, 알아. 그거 다 달라줘갖고 엔딩이 다 달라져요. 맞아요. 맞아. 울기도 맞아. 하고 정말 저 슬퍼서. 밀레니얼 세대, 실감 네. 세대, 저 Z 세대. 인정. 오. 네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 이게 같은데요. 네. 진짜로 너가 어떤 너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너가 열광했던 부분이야. 네. 그러면 진짜 밀레니얼 세대네. 맞아요. 그러니까 밴더스네치 같은 경우는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넷플릭스에 있는 한 편의 시리즈 중에 한 편의 영화였는데 네. 미디어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정도로 개봉 1주차 만에 4,500만 계정이 시청을 했거든요. 쌍방향이에요. 네. 쌍방향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선택한다? 아니다.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을 선택한다. 어. 내가 선택을 하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다음 결론이 달라지고요. 아. 또 다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계정은 굉장히 여러분이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1억 명 정도가 봤다라는 추산이 있을 정도로 이 정도면 넷플릭스 계정을 가진 사람의 70%가 시청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몇 달 전에 네. 국내 맥주 광고를 기자들 앞에서 상영을 하는 그 행사를 진행을 맡았어요. 네네. 거의 배우가 이제 최우식 씨인데 이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그 광고용 영화 이름이 아오르비아, AORB야. 되게 웃긴 게 보통의 행사는 그 광고를 상영을 하고 어떠셨어요?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끝인데 네. 기자들한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머신을 나눠줘요. 네. 그리고 그 영화가 자기들도 몰라. 기자들이 많이 선택한 걸로 계속 결론이 가는 거야. 너무 황당해. 저는 제 입장에서 황당했어요. 맞아요. 뭐야 이게 재밌는 거야? 뭐야? 했는데 그게 완전 시대를 반영했던 그렇죠. 그런 마케팅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나한테 기억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마케팅이자 최고의 컨텐츠죠. 네, 기억되니까. 저도 한마디만 해도 네. 되겠어요. 와. 제가 이제 빠던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저 최근에도 영상을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강하면서 수능 잘 본 애들은 이 영상을 누르고 수능 못 본 애들은 이 영상을 눌러라 해서 그 누르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게끔 네. 그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무조건 틀어주고 보여주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Z 이제는. 세대. 같이 그쵸.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언젠가는 한번 체험형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요즘의 추세라면 대세라면 따라야 되고 이거를 그냥 뭐야 하고 지켜보면은 3류, 호기심 있게만 쳐다보면 2류, 같이 참여하면 1류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이제 여기까지인 네.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또 개척해 나가고 계시고 네네. 그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올드 제너레이션이 네. 갖춰야 될 자세 같은 거 하나만 좀 네. 짚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정말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많은 오늘 컨텐츠들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리얼 게임을 만드는 이제 리얼 월드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어. 이게 포켓몬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 야외에서 하는 방탈출인가요? 어. 근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시키고 서로 이제 정말 그 수용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짜 한번 해보면. 네, 한번 해보세요. 음. 리얼월드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리얼 여기 월드. 서울숲에도 있고요, 순천에도 있고, 정동에도 있고, 부산 전주에도 있습니다. 정동이면은 그 네, 교통수금 광화문 옆에 쪽에 어, 있어요. 어, 어. 그래서 그거는 너무 집 앞이네. 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역시나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랑 무슨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친일파일 이거를 수도 있고. 맞아요. 실감 콘텐츠로 내가 독립운동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이 독립 자금을 안전하게 전달해야지만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할 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 우와. 재밌겠다. 그래서 야외에서요? 리얼월드 봤습니다. 그 사실 광화문 일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가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가면 사진만 찍거나 아예 재미없다. 역사적인 장소지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AR도 나오고 사실 어떤 비밀의 전화번호를 걸어서 옛날 독립투사랑 전화 연결이 되고 오, 약간 그 혹시 네.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같은 느낌인가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오. 정말 밀레니얼 맞는 것 같아요. 예. 야, 그거는 뭐야? 영화야? 아, 그 로스트 메모리즈라고 한 20년 정도 된 영화인데 네네. 그때 이제 해방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느낌의 독립운동 계속 진행 중인. 그렇죠. 아, 이거 나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꼰대가 돼갔던 것 같아요. 아, 요즘 애들은 그게 뭐가 재밌을까? 음. 요즘 애들은 왜 그래 하고 요즘 애들이 오래도록 일을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면만 제가 보다 보니 그들의 모든 거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또한 무언가를 즐기면서 자랐던 세대고 그게 그들과 내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 네. 이제 확실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선택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는 것에 기회가 있고요. 앞으로의 시대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리얼 월드에는 네네. 그 진행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 진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이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안 떨어지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RPG 캐릭터 이게 왜 산업화 될 수 없냐면 그 진행되는 사람에게 10명만 몰려도 20명만 몰려도 사실 산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깨지죠. 그 네, 몰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유럽이나 아시아 쪽이 이런 컨텐츠로서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ICT 기술이 정말 강국임을 느껴요. 제가 출장을 많이 나가봐도.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일러블을 위해서 그런 인터랙션의 부분을 많은 부분이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몰입감은 이 컨텐츠, 우리가 세계관을 가진 이야기로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아 좋다.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라고 하면 미안하다. 아, 아니에요. 저도 사실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게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큰 흥미는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농담. 요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깨닫고 그걸 같이 또 체험을 해봐야지만이 그 속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또한 역시 배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일단 의자가 편안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제너레이션이 있어서 사실 두 가지 시각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와우.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누가 뭐래도 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강의의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저희가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맞아요. 방법들까지 한번 맞아요.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상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스타일로 인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원하는 진행자를 보라고 그러고 나 따로 하고 너 따로 할래? 네, 그래도 좀 그래봤자 어차피 한 화면에 보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